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거예요. 직원을 뽑아야 되네?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는 직원. 개인 카페, 동네 카페에서만 계속 일을 하다가 외모, 다른 조건 이런 건 다 똑같고 저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 경력을 가진 분을 뽑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장이라면? 사장이라고 입을 하니까 저도 뭔가 실리를 좀 따지게 되고 이렇게 티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. 아 그쵸. 근데 꼭 프랜차이즈 나왔다고 해서 일을 무조건 잘할 거라는 확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처음 들어갔을 때가 떠올라요. 언제까지 출근하세요? 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전에 한 이틀, 3일 정도는 본사 교육을 받았거든요. 롤플레잉이라고 하세요. 손님을 응대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습니다. 그 신입사원들끼리 모여 있어요. 막 한 교실 같은 데서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각 조를 나눠서 여러 가지를 이제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골라서 저한테 하는 거죠. 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. 맞아요. 약간 예행 연습 같은 느낌이었어요. 또 그걸 영상을 찍어주는 역할도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제 모습을 그 영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 상품이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 내가 이런 습관이 있네? 그리고 그 신입사원분들이 찍어줬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분들도 피드백을 줘요. 이때 이런 대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너무 잘하셨어요. 아니면 뭔가 조금 공격적으로 보였어요. 그래서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는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. 그쵸? 내 표정과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개인 카페에서도 분명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막 영상을 찍어서 너의 표정이 이렇고 피드백을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연습이기도 하고 예고편 같은 느낌이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본편에 들어가면 어깨 너머로 하는 것들을 봐요. 그 응대하는 그런 목소리 톤이나 대답이나 내가 들었을 때 멈칫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이 점장님은 이 부점장님은 이렇게 응대를 하네? 저는 약간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당장 하진 못하지만 저 상황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. 본보기로 참을 선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배들이 겪은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중에 여기 지금 입사하려는 이곳에서의 비슷한 상황 때 응대를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서비스적인 측면에서. 샷을 정말 맛있게 뽑았어요. 근데 그 샷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안 씻은 손으로 뽑은 거예요. 와. 그럼 저는 뭐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만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카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임에도 카페를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프랜차이즈는 좀 보수적이에요. 내 직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모르는 위생적인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서 약간 뽑아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위생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받기는 해요. 뭐 그런 영상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공문처럼 내려와요. 이번 달에 날파리가 많은 달이니까 날파리 조심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. 각자 다 읽어보고 사인하세요. 이 품목에 안전보관할 수 있는 일과 유통기한과 관리하는 방법을 표로 빽빽하게 한 장으로 쫙 해놔요.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요. 저희는 그걸 안전보관 스티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걸 오픈한 사람 또는 소분한 사람 이름을 적고 이 품목의 안전보관일은 뭐 품목마다 다 다르잖아요. 어떤 건 3일 쓸 수 있는 애들이고 어떤 건 일주일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적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오픈자가 그 품목들을 싹 보면서 혹시 마감 때 폐기가 안 된 건 없나? 손님들한테 나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나? 또는 뭐 생물이면 신선한가? 이런 것들까지 점검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하면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기도 해요. 피드백을 받고. 그래서 이런 거 안 되어 있습니다. 수시로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긴장 바짝 하고서 일을 했었죠. 만약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카페에 이직을 하면 편할 수도 있는 건 사실 그 매뉴얼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. 그렇게 빡빡하게 위생을 지키는 곳에서 이제 개인 카페로 왔을 때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위생적인 부분을 같이 신경 써줄 수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해지실 수도 있고요. 관리 면에서도 그렇지만 바 자체가 좀 깨끗한 상태에서 동선도 쉽고 또 깔끔하게 음료를 제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편리하고 우아하게 커피를 뽑고 있어도 진짜 허둥허둥 하면서 깔끔하게 다 치우면서 하는 겁니다.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. 프랜차이즈 경험은.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알려주지 않으면
몰랐던 것들 있잖아요. 선입선출. 뭔가 우리가 발주한 물품이 오면 원래 쓰던 걸 앞으로 당기고 새로 받은 거는 그 뒤에 와서 원래 있던 것부터 소진을 할 수 있게끔. 왜냐면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까.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할 수 있다는 거. 서비스적인 측면도 조금 신경을 느슨하게 써줘도 잘할 가능성이 많다. 모범생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. 제가 표현을 한다면. 개성이 좋은 그런 친구와 모범생인 친구가 있다면 모범생인 친구인 것 같아요. 프랜차이즈가. 그냥 정석, FM, 제 FM입니다. 답답해요, 동료들이 좀. 이게 단점일 수 있어요. 그래서 프랜차이즈 출신 분들은 진짜 새겨드려야 되는 게 오픈마인드로 내가 경험한 그 푸차에 경험한 것들이 다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흡수를 쫙쫙쫙 해서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. 푸차분들이 조금 더 어필하면 좋을 부분이기도 하고 직원들을 많이 쓰고 싶은 사장님들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거예요. 그 단체 생활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진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. 왜냐면 바에서는 5명, 6명에서 일을 하면 위험한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. 이렇게 오븐에서 베이킹 할 걸 꺼냈는데 뒤를 돌면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. 새로운 직원분이 들어왔을 때도 프랜차이즈는 그런 뭔가 선임, 후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요. 특히 제가 있던 곳들은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좀 더 붙어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또는 뭐 자주 바뀌더라도 그런 경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출신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위생적으로 서비스적으로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재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거다. 그리고 특히나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는 그런 카페나 피크타임이 있고 조금 바쁘게 돌아가는 카페 사장님들은 프랜차이즈 출신의 직원을 뽑으면 조금 더 나의 힘을 좀 덜 쓸 수 있다. 개인 카페나 이런 분들도 위생적으로는 더 신경 쓰는 경우도 많고 개성도 살릴 수 있고 어떤 한 능력을 키워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중적인 카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랜차이즈는 사장님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. 핸드드립을 판매하고 싶은데 내가 그 능력이 조금 딸려요. 내가 사장으로서. 그러면 핸드드립 경력이 많은 그런 카페에서 일한 직원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음료를 좀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는 카페면 되게 소규모로 뭐 한두 명 정도 뽑는데 0부터 100까지 100% 힘으로 가르쳐줄 자신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분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